네, 그러면은 이번 주도 어, 기대수 오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설날 하루 전인가? 설날 연휴인가? 그럴 텐데 예, 시간 내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설날에 딱 할 게 없기도 하고 여기는 설날을 쉬는 뭐 그런 건 아니어서 괜찮긴 한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큰 명절인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사실 저번 주는 기대서 공부를 많이 하진 못했고요.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약간 지금 저번 주 일요일이랑 지금이랑 일주일이 좀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빨리 지나가가지고 정신없이 지내고 있긴 합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진도는 그 리밋 포인트 이후부터 다시 그 비슷한 과정을 좀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어, 함수의 극한이랑 함수의 연속이랑 좀 다룰 예정인데 저번에 했던 1, 2, 3단계 연습을 앞치기로 조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함수는 또 생각보다 심상 떠올리기가 좀 쉽지 않아가지고 뭐 그런 부분도 어, 뭐 심상은 떠올리긴 하는데 뭐 좋은 예시가 잘 안 떠올라서 그런 좋은 예시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계시면은 그것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말씀드리면은 잘 들리시나요? 저도 설날 맞이해서 이제 본가가 김해인데 김해로 내려왔고요. 이번 주는 좀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15일 후에 제가 어, 되게 과목들을 빡센 과목들을 잡아가지고 그거 위주로 조금 예습하면서 지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11강, 12강 영상을 보긴 했는데 아직 개념이 잘 안 와닿더라고요. 정의 수준에서도 심상으로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서 같이 심상 공유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좀 TMI인데 이제 그 이별을 해서 이제 심리가 안 좋아가지고 저번 주에 못 들어오겠더라고요. 막 앉아있을 그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혼자 있으면 힘들다 싶어가지고 잠시 일본 여행도 갔다 오고 이제 명절 맞이 그리고 혼자 있기 싫어서 본가 내려와서 지금 좀 지내고 있고 그 레코드 봤는데 레코드 보고 식강 내용도 좀 더 봤는데 저는 그래도 함수의 극한까지는 조금 심상을 막 떠올리고 했는데 함수의 연속은 진짜 어떤 심상, 어떤 거에 비유를 해야 되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심사항을 떠올리려고도 잘 안 해가지고, 예. 이게, 저는 이게 수학적인 엄밀성을 위해 너무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에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동의를 하는데, 좀 엄두가 안 나서요, 개인적으로. 이 바텀업 이렇게 막 꼼꼼하게 엄밀하게 쌓아간. 그래서 이제 좀 조금은 더 실질적인 거랑 맞닿은 문제들을 찾다가 미분 형식이라는 걸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막 레퍼런스를 하나를 저희 필드랑 붙어 있는 거를 발견을 했는데 마침 토폴로지 어쩌고 이런 논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보여드리고 조금 자문을 구했더니 미분 형식 공부를 특히 뭐 계산 위주 공부를 권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냥 그쪽으로 마침 아마 채널에 무리함수나 그 복소해서 미만 복소해서 그리고 대변수 위주구나. 그렇게 되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아마 그냥 그쪽을 조금씩 조금씩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은 계산 위주로 그냥 아예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네, 아마 연희수에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래도 여러 물리 문제에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모로. 네.
저도 전공이 그쪽이다 보니까 아마 맞닿아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음, 저는 평상시와 비슷한 일상을 보냈고요. 음, 오늘은 그 설날에 만나지 못해서 아무튼 그 사촌 동생 놀아주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학 관련해서는 아, 이게 그 에너지는 들었는데 뭔가 노트를 정리해서 저번 주에도 이제 위상 수학이 싫은 이유 이런 거 정리해서 올리겠다고 했다가 아, 그 노트로 완결되게 정리는 못 해가지고 못 올렸는데 아쉬운 그런 마음으로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 좋은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저번 시간에 한 거 보니까 사실 그 노트를 피고 뭐 이거 할 필요가 많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일단 백지에다가 좀 펴놓고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은 서술 그러니까 뭐라도 끄적여 보는 형태로 한번 비슷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함수의 극한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할게 첫 번째로 극한이 있고 두 번째로 연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함수 극한이랑 연속이랑 정의가 한 끗 차이여가지고 요거를 두 번을 반복하는 거는 조금 그래서 그냥 하나의 키워드로 묶어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서술하는 거 첫 번째 단계를 이제 할 예정이고 두 번째 심상 공유를 할 때도 이제 함수의 극한과 연속 같이 묶어서 공유를 하는 걸로 하고 세 번째는 사실 조금 중요한 과정이긴 한데 그것도 좀 내용이 어려워서 저도 아직 세 번째를 준비를 하지 못해가지고 어, 심상 공유한 거 가지고 같이 좀 엄밀하게 정의하는 부분을 하던가 아니면은 하신 분이 계시면은 그분 거를 어떻게 하셨는지 보면서 논의하는 형태로 10강 노트를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는 또 10강 마지막 부분에 함수의 극한 혹은 함수의 극한이죠. 함수의 극한을 수열의 극한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기도 해서 그것도 같이 좀 볼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형태로 나갈 예정이고요. 어, 언제나 그렇듯이 중간중간에 너무 좀 빠르다 혹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혹은 뭐 궁금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레이즈업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저부터 먼저 함수의 극한 의 정의를 좀 구두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건 선생님, 박강민 선생님, 안성빈 선생님, 그리고 최장근 선생님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성호 선생님은 밖에 계신 것 같은데 말씀하시기가 조금 어려울겠죠? 아, 네. 지금 로비기는 해서 가능하면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가능하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부터 이제 함수극한 과 연속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 2가 하나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2를 가지고 이제 함수 정리를 하는데 함수 f가 2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또 필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저희 저번 시간에 한 리밋 포인트 P, E의 리밋 포인트 P에 대해서 함수의 극한 리미트 X가 P로 갈 때 함수 fx가 L로 수렴한다. 혹은 연속 같은 경우는 이제 L이 F는 P인 경우죠. 에 되는 그거는 이제 다음을 만족할 때 저희는 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다. 혹은 함수가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0보다 큰 엡실론에 대해서, 0보다 큰 델타가 존재를 하는데, 그때 x-p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을 때, 작게 되면은, fx-l 혹은 fx-fp, 이건 이제 연속인 경우죠. 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아지도록, 엡실론보다 작도록 되면은, 그거를 이제 극한 혹은 연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 일단 실수를 잡고 거기에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2를 잡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극한 얘기가 여기 있으니까 f가 2에서 r로 2를 넣었을 때 r이 나오는 함수고요. 그리고 p가 있습니다. p가 이제 2의 리밋 포인트고요. 리밋 포인트는 따로 설명 안 하고 p가 리밋 포인트고 fx가 그러니까 x가 p로 갈 때 fx가 l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그 엡실론 데이터 가져와서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그럼 그 엡실론에 따라서 델타가 결정이 되는데 0보다 큰 델타가 결정이 되는데 이게 어떤 거를 만족해야 되냐? 그 이에 들어있는 x에 대해서 x-p가 절대값 p여서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그 fx-l이 엡실론보다 작은, 그러니까 절대값 씌워서 엡실론보다 작은 상태여야지 그 x가 p로 갈 때 fx가 l로 간다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서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을 때 아니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제가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자면은 먼저 실수어에 대한 부분집합 1을 잡아서 함수의 정역과 공역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f가 실수의 부분집합 2에서 얼로 가는 함수라고 하면은 그 함수가 x가 p로 갈 때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양의 엡실론에 대하여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그 x-p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을 경우에 fx-fp의 절대값이 그 엡실론보다 작으면은 저희는 그 함수가 x는 p에서 어, fp로의 x는 p일 때의 극한이 정의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연속이라고 하려면은 그 극한값과 fp 값이 같으면 됩니다. 네. 제가 정의한 함수의 극한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해석학적으로만 봤을 때 실수의 부분집합 E가 있고 이는 정의역 도메인이고 그리고 함수 F가 하나 정의돼 있다고 합니다. 이 F는 E에서 R로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함수고요. 여기에서 함수의 극한이 어떤 리밋 포인트 P에서 존재한다라는 거는 인풋인 X가 리밋 포인트 P로 수렴할 때 그 fx 아웃풋이 어떤 특정 포인트 L로 수렴을 한다 했을 때 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다 라고 저는 정의를 했고 그 인풋이 수렴할 때 아웃풋이 수렴한다를 보이기 위해서 엡실론 델타라는 걸 라는 방법을 가져와서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그 엡실론 델타라는 거는 그 아웃풋이 엡실론이라는 바운더리를 가지고 그 이하의 디스턴스를 가질 때 거기에 매칭되는 델타라는 x의 바운더리가 하나 있고 이제 어떤 엡실론을 잡아도 거기에 해당하는 x의 그 델타 바운더리가 존재해서 결국에 이 아웃풋과 인풋의 수렴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그러면 이제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저는 정의를 좀 제 나름 이렇게 곱씹어 봤고 이제 그 극한 값이랑 리밋 포인트 P에 해당하는 함수 값이 동일할 때 함수가 연속 그 리밋 포인트 P에서 연속이다라고 저는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차례인가요? 네. 그래서 제가 외우지 못해서 제가 그냥 적당히 이해한 걸 서술해 보자면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 f가 있고 그 이제 정의역에 p라는 리밋 포인트가 있을 때 이제 x가 p로 갈 때 함수 fx가 l로 간다는 극한의 정의는 모든 0보다 큰 엡실론에 대해서 0보다 큰 델타가 존재하고 이 델타가 x와 리밋 포인트 p 사이의 거리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을 때 함수와 이 fx와 수렴값 l의 거리, 절대값 씌운 게 엡실론보다 작을 때를 이제 극한이 존재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함수의 연속인 경우는 조건이 완화가 돼서 그 x가 p인 경우를 포함해가지고 그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없어지면 그게 함수 연속의 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그 최장근 선생님 해주신 말씀 중에 조건이 완화가 된다라는 게 약간 오히려 조건이 약간 전 타이트해진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음, P랑 그 극한값이 그 P에 해당하는 함수값이랑 그 극한값 L이랑 같아야 되니까 이제 그냥 말씀해 주신 건 그 뭐지? 노테이션이라 해야 되나요? 그냥 이제 정의를 씀에 있어서 그 0보다 크다의 조건이 네, 없어진다라는 층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해주신 거죠? 아, 네. 근데 말씀하신 게 무슨 포인트인지 알 것 같아요. 충분히 공감이 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네, 신기한 것 같네요. 연속이 조금 더 타이트한 정이죠. 네. 정이겠죠, 보통은? 네. 네, 맞아요. 연속이 아니면 미분이 안 되니까 극한만 가지고 미분을 못 하니까. 어, 홍서 또, 선생님. 네, 홍성 선생님 혹시, 그, 제가 지금 마이크 켜면 너무 시끄럽지 않으신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아니요, 네, 들립니다. 딱히 소리가 들리진 않습니다. 괜찮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일상 고민을 한번 저도 한번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이번 그 설날 맞아서 일단 그 일본에도 올라왔고 오사카에 왔는데요. 두 번째 일본에 오는 건데 진짜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막 이렇게 그 플랜 같은 거 짜는 거 되게 싫어해서 오면서 GPT한테 시켜서 짰는데 뭐 이렇게 짜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먹을 거 센트릭하게 짜줘 했더니 하루에 8끼를 먹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지금 만족하면서 지금 여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뭐 인터넷이 좀 마땅치 않아서 지금 로비 와가지고 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함수의 극한과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기술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함수 f가 있고 f의 정의역이 어떤 그 실수의 부분집합이 e라고 존재하고 그에 의칭되는 공역을 실수 r이라고 했을 때 음, 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단 리밋 포인트를 정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어떤 리밋 포인트 p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x가 p로 다가갈 때 그 함수 값이 어떤 특정 l이라는 것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서술을 해보면 모든 양의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해서 x-p의 절대값을 씌운 것이 0보다 크고 그리고 델타보다 작을 때 fx 빼기 l의 절대값을 씌운 것이 엡실론보다 작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함수의 극한이 이제 L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고 그리고 함수가 연속이라는 것은 이 L이 F와 P와 동일할 때 이제 함수가 연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 리밋 포인트 P는 정의역의 원소일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이게 연속일 때는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연속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F라는 게 P에서도 정의가 돼야 되니까 필요한 것 같고 극한을 말할 때는 없어도 된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 좋은 예시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정역이 오픈로 이렇게 되어 있고 대신 함수가 이렇게 바운더리에서 구멍이 뚫려 있는 그 함수를 생각을 했을 때 거기도 리밋 포인트 그 극한은 존재를 하니까 대신 그 바운더리에서의 그 P는 정역에 속하진 않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써주신 요런 혹은 그려주신 요런 예시들 때문에 함수 극한 정의 자체도 x가 p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그냥 0보다 크다라는 조건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되게 디테일적인 부분이긴 한데 극한 같은 경우는 굳이 함수가 그 값에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긴 게 아닌가 싶네요. 좀, 네, 되게 디테일적인 거를 볼 수 있는 두 개의 정의에서 좀 디테일을 볼 수 있는 비교인 것 같아서 조금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은 심상을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1단계는 저희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구두로 정의를 다 한번 같이 맞춰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예시 혹은 심상 같은 거를 좀 설명을 본인이 느끼는 걸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 이게 꼭 엄밀하게 정의될 필요는 없고 그런 약간 말 그대로 느낌적인 느낌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 이때 여기서 본인이 평소에 관심 있으신 부분이나 혹은 꼭 그런 게 없으시면은 수학적인 예제를 가져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게 본인이 생각하시는 함수의 연속 혹은 극한에 잘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다 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서는 어, 조금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기술되지 않은 그런 서술들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기술하는 연습을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세 번째가 좀 제일 어렵긴 한데, 그리고 그 세 번째가 사실, 수학 그 증명할 때그 서술에 가는 거랑 같은 과정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그런 훈련들이 좀, 반복이 되면은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심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어,
함수 극한이랑 연속은 워낙 친숙한 개념이어가지고 이거를 고민을 좀 사실 벼락치기로 했거든요. 이 스타드 들어오기 전에 1시간 정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어, 제가 지금 그 머리가 연구에 빠져 있어가지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한 5분 잠깐 생각하다가 갑자기 또 연구 생각하고 막 약간 좀 이렇게 핑퐁을 하다 보니까 도무지 집중이 안 돼서 고생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어,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심사로 빠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관심사를 살짝 좀 공유를 드리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심상을 가졌는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연구나 관심사나 평소에 관심사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사실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거든요. 정확하게는 사람의 지능 혹은 뭐 사람의 뭐라 그러지? 어,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사람의 컨셔스니스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의식? 네, 의식이요. 네, 의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저런 평소에 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지내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그리고 좀 유의미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 에너지 펑션을 좀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에너지 펑션이 사실 디퓨전에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컴퓨터 CS 쪽에서 쓰고 있는 거여서 생명공학 쪽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제가 되게 재밌게 혹은 엄청 좋은 정의다라고 생각하는 생명의 정의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물리학적으로 엔트로피는 항상 커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닫힌 계에 대해서 생명은 그 그러니까 세상이죠. 밖과 인터랙션을 하면서 본인의 엔트로피를 낮은 방향으로 유지하는 그 활동을 생명 활동으로 정의한다라는 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엔트로피 자체를 에너지 펑션으로 볼 수 있어서 생명이라는 거는 어, 되게 액티브한 활동이고 그 액티브함에 이 들어오는 과정은 어, 가만히 놔두면은 네, 맞습니다. 그쪽에 맥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한 과정에서 가만히 놔두면은 본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체계가 다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방향, 그러니까 소멸하는 방향이죠.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본인이 액티브한 행동을 하면서 그 행동으로 인해서 본인의 에너지를 낮추는 형태로 무언가의 행위를 하는 과정 자체를 이제 생명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생명 자체도 관심이 있고 사람도 관심이 있고 의식도 관심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 그 그러니까 저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인지 혹은 그 바라본 세상 걸 퍼셉션이라고 하는데 퍼셉션으로부터 액션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어, 퍼셉션이 액션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뭐 이런 저런 것들이 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 현대 뇌과학이죠. 뉴로사이언스에서 혹은 이제 인지심리학 같은 데서 좀 정의하고 있는 사람의 의식, 자의식이죠, 정확하게는. 자의식이라는 개념은 사람의 퍼셉션이 액티브하게 만들어내는 일종의 어, hallucination으로 보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내가 인식하고 있는 세상과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인식하는 이게 그 자기 수용 감각이라고 하거든요. 본인 심장이 어떻게 뛰고 혈류가 어떻게 들어가고 혈당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센싱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저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프리프레셉션이랑 그리고 제가 생각한 기억 같은 것들이 연속적으로 제 자신의 모델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 제가 갖고 있는 나는 이런 거다라는 그런 모델을 계속 액티브하게 하고 그 모델로부터
미래를 예측을 하고 그 미래 예측된 거에 옵티마이즈 된 방향으로 액션을 취합니다. 그런 약간 강화학습 비슷한 데서 많이 쓰이는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나라는 모델 그게 이제 자의식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어, 그 나라는 모델이 강화학습의 용어를 좀 빌리면은 월드 모델이라고도 부르고 요즘 AI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월드 모델 이런 거를 어디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주저리주저리 좀 배경 설명을 좀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함수의 극한이랑 연속을 자의식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음, 자의식의 존재를 극한으로 그 자의식이라는 거를 이제 함수로 보고 함수의 극한 연속을 이제 조금 거기에 빗대어서 심상화를 해봤는데요. 그 시간 바운더리가 주어지고 그게 이제 x-p가 델타보다 네, 음, x-p가 델타보다 작게 되는 그 구간이죠. 그 구간에 매핑되는 자의식이라는 함수가 있을 텐데 그 자의식이라는 함수가 어, 극한값이 없다면은 그 얘기는 여러 개의 그 바운더리 fx-l 값의 그 범위가 좁혀진 상태로 있지 않고 여러 개의 층위로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생명 활동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면은 특정 시간대 내에 나라는 자의식이 어디 하나에 컨센트레이션 되어 있지 않고 혹은 생명의 의식이 컨센트레이션 되어 있지 않고 흩어져 있는 상황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떤 오브젝트의 엔트로피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엔트로피는 결국 정보량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체의 정보량을 엔트로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게 흩어져 있다라는 얘기는 저랑 세상이랑 별 구별 없이, 바운더리가 없이 되게 동기화되어 있다라는 말이고, 그렇게 된 얘기는, 생명 활동이 잘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함수의 연속을 또 비슷하게 들 수 있는데 어, 시간 축에서 나라는 자의식이 이렇게 띄엄띄엄 존재하지 않고 되게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을 나는 되게 뚜렷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형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쓸데없는 생각을 좀 스터디 오기 전에 집중이 안 돼서 좀 해봤습니다. 그 리밋 포인트를 특정 시간대로 잡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사실 생명이란 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연속이어야 되는 거네요. 유성영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에선. 그러니까 딱히 모든 연속일 리밋, 필요는 없죠. 함, 함수의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해한, 진짜. 네. 제가 이해한 네네, 바로는 말씀. 윤 선생님이 시간을 기준으로 잡으셔서 이제 자의식을 그러면 공역으로 두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리미트 포인트가 존재한다는 게 어떤 엡실론만큼의 이걸 제가 스탯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 이제 리미트 포인트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그 특정 주위에서는 이제 자의식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갑자기 이제 확 뛰거나 그렇게 되니까 비약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 엔트로피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걸로 네, 그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두 가지가 좀 섞여 있긴 한데, 제가 또 클리어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지 않아가지고 그렇기도 한데, 어,
그 생명이랑 함수의 연속이랑 크게 상관이 없는 게, 어, 그 바이폴라 같이 혹은 한 인격에 여러 개의 한 사람의 여러 개의 인격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연속은 아닌데 극한 값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대 내에서 여러 개의 인격이 동시에 리밋 포인트,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딱 그 바디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 개, 그 연속은 아니지만 극한 값은 존재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음, 그 함수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니까 나라는 한 개인이 혹은 한 의식이 신체를 연속적으로 함유하고 있냐라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니죠. 이게 스위칭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음. 이상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게 한번 그려. 스위칭 되면 극한도 약간 심플하게 생각했을 때 자극한 우극한이 다를 수 있지도 않을까요?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존재할 수 있죠. 네. 하지만 그 시간축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함수가 좌극하는 이쪽으로 수렴할 수 있지만 우극하는 이쪽으로 수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함수는 연속은 아니고 대신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죠. 제가 잠시만요. 그게 아, 저희 정의상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가 되는, 극한은 항상 존재하지 않나요? 아,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지는 경우는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저는 요거를 생명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왜냐면은 1시간 타임 t에서 의식이라는 엔트로피 값이 어, 여러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생명 활동이 어, 아니게 되는 거죠. 정의적으로. 여기서 살짝 구분해야 되는 게 나오는데, 그 엔트로피가 높다는 거는 저랑 세상이랑 지구라고 할게요. 지구랑 그 엔트로피 값의 바운더리가 없어지는 거는 저랑 지구랑 동기화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유지하는 그런 엔트로피를 더 이상 낮추는 형태로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 생명이 아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너무 궁금한 게 나에 대한 엔트로피를 어떻게 정의를 하나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엔트로피의 정의를 그냥 expectation of P of X라고 친다면 근데 그 확률이라는 거를 어떤 거에 입각해서 제끼에 나를 엔트로피화 할 수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냥 그, 제가 자연 발생할 확률? 그냥 이 정도. 그거보다는 저라는 그 모델을 갖고 있는 그 모델 확률 을 이제, 네, 그거가 P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조금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정확하게가 아니라 그 생성형 모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생성형 모델을 학습을 할 때 혹은 생성형 모델을 수학적으로 디자인할 때 확률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데이터가 갖고 있는 분포를 어, 그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 모델 자체가. 그래서 강아지라고 하면은 강아지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갖고 있는 강아지 확률 분포를 학습하는 거를 이제 생성형 모델링하는 작업인데 동일하게 나라는 그런 개념을 생성형 모델 관점에서 생성해내는 관점에서 봤을 때 나라는 거를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확률적으로 학습하는 혹은 확률적으로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엔트로피 계산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나라는 그 모델 값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존재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더 이상 나라는 형태의 모델을 내 바디가 음,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저 자신 혹은 생명체로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요게 또 생명체로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 다음 시간으로 넘어갔을 때 어, 전에 갖고 있었던 나라는 바디 모델이 유지되지 않고 다른 걸로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결국 생명체가 아니게 됩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게 바디 모델, 그러니까 나라는 인터널 모델이 없으면은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런 생명 활동을 하지 못하거든요. 왜냐면은 어, 이거는 이제 또 조금 너무 깊게 들어가는 내용이기도 한데 저희가 근육을 컨트롤하고 혹은 어떤 물건을 잡고 혹은 뭐 일반 동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걷고 이런 것들이 전부 어, 요 내부 인터널 모델이 되게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사실 그럴듯한 개소리였고요. 어, 네, 뭐 더 질문 없으시면은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뭐지? 분류기 상상하니까 와닿는 것 같아요. PX 로그 PX 그 시기 그 정보 엔트로피는 약간 그런 거 생각하니까 나랑 세상이랑 분류가 잘 안 된다. 약간 이런 맥락에서 엔트로피 생각하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 맞죠. 네, 감사하고요. 뭔가 저도 저는 약간 아, 네. 이거 네. 엔트로피 관점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 그러니까 지구 표면이 이제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역이라고 했을 때 나라는 사람을 구성한 이 분자들이 많이 퍼질수록 이제 엔트로피가 값이 올라가죠. 퍼질수록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나가 살려면은 나라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이 모여 있어야 되니까 그 얘네가 같이 막 작동 같이 해야 되고 심장도 같이 뛰고 막 해야 되니까 내가 살려면 이 엔트로피가 커지면 안 된다라고 저는 해석하긴 했거든요. 근데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으셨네요. 아, 한동 선생님 뭐 말씀해 주시려고. 어, 네. 넘겨받겠습니다. 다음 심상 말해도 되죠? 저는 어떤 상상을 했냐면 그 뭔가 함수 연속 극한 잡는 게 뭔가 그 엡실론의 네이버후드가 잡히고 그러니까 리미트 포인트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엡실론에 대한 네이버후드가 잡히면 이제 델타에 대한 네이버후드가 잡히는 거니까 이게 뭔가 뭐지? 그 점심 식사 정하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30명 있어요. 30명 있으면 이제 거기 안에서 파벌이 있을 거니까 몇 명 파벌이 이제 쳐내고 그럼 이제 뭐 짜장, 짬뽕이랑 이제 뭐 비빔밥 이렇게 나왔어요. 함수값이. 그러니까 뭐지? 함수값의 바운더리가 잡히고 거기에서 또 안경 쓴 사람 빠져 하니까 짜장 짬뽕으로 줄고 BMI 90kg 이상 했는데 그럼 이제 짬뽕으로 수렴이 됐어. 함수값이 짬뽕만 남았으면은 이제 뭐 밥 먹으러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포인트는 제가 이런 상상을 했던 거는 이제 BMI 90kg 이상인 데서 이제 함수값이 짬뽕으로 수렴이 됐잖아요. 근데 요때 BMI 90kg 이상인 사람이 한 5명이어도 그 짬뽕을 먹으러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엡실론이 앞에서 먼저 나오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달이 됐을까요? 꼭 한 명이 안 돼도 된다라는 말씀. 네네. 네. 그럼 이제 음, 그, 네, 음. 그렇습니다. 델타는 좀 커도 된다.
그 디스크릿한 함수에서는 특히 더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그리고 이제 그 리미트 포인트 자체가 뭔가 그 네이버후드가 작아질수록 그 뭐지? 좀 더 그 조건이 harsh해지는데? harsh해진다 맞나? 음. 네, 아무튼 그 좀 더 어려워지는데 그 상황에서 그 음, 네. 그 상황을 그 뭐지? 집합이 점점 줄어드는 게 이제 뭔가 다 떨어져 나가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리미트 포인트를 생각을 할 때. 그, 네. 이거 극한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게 뭐 연속이면 닿을 수 있는데 극한이면 꼭 닿을 필요는 없고 꽤 많은 함수나 뭐 그런 것들이 극한 값이 그 안 닿는 값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x가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수렴은 하되 이건 항상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잖아요. 0에 절대 닿을 수 없는 함수인데 마치 수학이나 영어 같은 거에 대한 저의 능력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예. 암만 해도 닿을 수가 없는 것 같고 심지어 그 달려가는 속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 함수 극한값으로. 그 컨버전스 레이트도 상당히 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다음에 뭐 그거 외에도 이런 느낌이 사실은 연속값은 그 극한은 있는데 그 함수값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만 노력을 해서 여기로 가도 과연 닿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좀 네, 진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네. 갑자기 뭔가 너무 와닿았습니다. 애초에 저기서 태어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번 생엔 약간 그런 것도 조금 생각나고. 근데 뭐 노력이라도 해야죠. 네, 그래야지. 뭐 가까우는 지는 건 맞을 테니까. 네. 어, 그, 제가 든 심상을 하나 공유를 드리자면, 그냥 저도 어쩔 수 없이 제가 했던 일, 아니면 좀 전공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했던 일이 이제 제조 자동화인데, 사람이 하던 제조업 프로세스를 기계가 이제 자동으로 하게끔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에 시스템 코드를 짜서 실제 그 기계에 반영을 했을 때 원래 기존 사람이 하던 것처럼 활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이 리밋 포인트, 정의역에서의 리밋 포인트를 가장 이상적인 코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 코드가 그 이상적인 코드에 다가갈수록 이 아웃풋은 이 제조 현장에서의 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 저의 심상상 극한은 그 이상적인 코드에 제 코드가 다가갈수록 이 제조 현장에서의 작동 방식도 하나로 이제 점점 수렴을 해간다. 그러면 그게 함수의 극한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속이 되려면 어차피 저는 이상적인 코드에서도 일단은 제조 현장은 돌아가니까 그 이상적인 리미 포인트 P가 있고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아웃풋 값이 있는데 제가 짠 코드가 점점 가는 아, 그 수렴하는 포인트 L이랑 그 이상적인 코드가 내는 아웃풋이 같을 때 함수가 연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네가 연속이 아니면 저는 큰일 난 거죠.
이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극한값으로 쫓아가고 있는 거니까. 저는 좀 그냥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혹시 이거 와닿으실까요? 그리고 그냥 제가 확실히 짠 코드가 실제 현장에서 움직이는 게 함수화라고 생각을 하고 연속이 안 되면 나는 진짜 큰일이 나는 거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속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네요. 맞아요. 인정해야겠네요. 네. 음. 저는, 저는 심상이 이게 잘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 싶기도 한데. 저는 저번에 근데 이제 리미트 포인트 얘기할 때 안상민 쌤이 카멜레온 사진 그 바다 이구아나 사진 보내주셨잖아요. 그걸로 이제 자연 진화 돼가는 그 과정을 저는 리미트 포인트라고 이제 어떤 생존하는 최적해 그걸 이제 리미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었거든요. 음. 지금은 약간 함수 극한이나 연속도 그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일단 연속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게 자연 진화라는 것 자체가 시간을 그 변화량을 엡실론만큼 쪼개면은 어떤 델타라는 시간 범위가 존재해서 그 시간 안에서 네, 그 시간 안에서 일어난 변화, 그러니까 그 특정 시간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그 변화량보다는 작다. 그러니까 엡실론이 이제 그 변화량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이제 진화한 정도의 그 칙도를 잴 수 있다면은 그걸 이제 얼마만큼 작게 잡든 시간 델타 간격도 충분히 작게 잡으면은 그 안에서 바뀐 그 유전적인 정보들이 바뀐 양이 그 엡실론만큼 변화량 안에 들어온다. 그런 면에서 연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확 튀지 않을 거라는 그 근거를 제가 못 대가지고, 관련돼서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로지스틱 커브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다들? 뭐, OTC 커브예요? 로지스틱 커브라고, 로지스틱 커브? 노크 함수? 네, 뭐, 런 식이 있어요. 이게 비분식이고. 그래서 이게 이거는 개체군, 그러니까 각각의 그 개체가 아닌 어떤 파퓰레이션 통째로 모델링할 때 많이 쓰는 이퀘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장 속도 레이트고 얘는 사망 속도 레이트인데 그래서 솔루션을 구하고 풀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극강값이 어, 그 저희가 보통 수용 능력이라고 불리는 K라는 거 이거 시간을 무한대로 극한으로 보내면 얘를 무시할 수 있거든요.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음, 이 K 값을 시간의 변화가 없는 어떤 K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물량이 꽉 찼을 때의 양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모델링 할 때 많이 써요. 인구나 뭐 아니면 말씀하신 그런 그 특정 종의 생물량을 모델링 할 때 되게 많이 쓰는데 여기 좀 재밌는 게 있는 게 이게 그러니까 생물적인 프로세스를 개체군의 증가나 감소 그런 게 연속이라는 걸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얘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 거북이나 그런 애들, 뭐 아니면 사람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연속인가 싶잖아요. 그 생산 활동이라는 게. 네, 왜냐하면 인칭 기간 같은 게 딱딱 정해져 그렇지. 있고 되게 어떻게 보면 이산적이죠. 근데 이게 아마 그 연속일 상태의 성격이랑 이산화했을 때의 성격이랑 엄청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산화해 보면은 막 갈라져요, 솔루션이. 막 아, 아마 그 인터넷에 있을 거예요. 그 관련한 수학 문제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거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과연 이 개체 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연속으로 가정하고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엄밀한 좀 더 꼼꼼하게 모델링 봤을 때 분명히 이산적인데 왜 얘가 작동을 하지? 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연속인 이퀘이션이랑 이상적인 거랑 성격이 왜 이렇게 다르지? 막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 게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네. 저는 DNA, 말씀하신 거에서 DNA 관점에서 봤을 때 연속으로 느껴졌었거든요. DNA, 한 아, 네, 객체군, 그 말한 건, 어, 네, 그거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연속이 아니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생각을 해봤었는데, 약간 실험실에서 DNA 조작하는 형태로 아, 아, 이렇게 그런 뜯었다가 이산적으로 되겠네요. 네, 네. 붙이는 순간 뭔가 확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바뀌고 나서도 그 바뀐 그 상황만 이게 뜯어진 거지, 그 이후로는 또 연속적으로 진행되니까, 네, 약간 좀 함수 정의에도 잘 맞는 것 같고, 음, 그러니까 불연속, 연속도 같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예시라고 느껴졌습니다. 음, 진짜 감사합니다. 나중에 봐야겠어요. 저도 제 실감을 좀 공유 드리겠습니다. 전 요즘에 하는 일이 이제 그 게임에 들어가는 어떤 그 스프라이트 에셋을 생성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이제 뭐 생성을 다들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뭐 노이즈가 잡음이 되게 많이 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픽셀로 되어 있는 그런 게임에도 들어가려다 보면 완벽하게 픽셀 퍼펙트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머리를 앓고 있어가지고 이제 모든 게 다 이미지와 그 어떻게 하면 픽셀라이즈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그 극한도 존재하지 않고 연속도 하지 않은 그런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생성 모델로 모델링을 컨티뉴어스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냥 지금 푸념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그냥 어떻게 찍은 아무리 이제 하이 레졸루션의 이미지를 그냥 사진으로 딱 찍었다고 해도 그 안에서 좌표 사진 안에서 좌표 코디네이트의 변함에 따라서 이제 뭔가 연속적으로 변하진 않잖아요. 디스컨티뉴어스 부분이 항상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그런 것을 다 연속으로 다루려고 한단 말이죠. 그 뭔가 생성 모델 쪽에서는. 그게 좀 진짜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의 그 극한과 연속의 심성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0번째 픽셀에서는 이제 흰색이었다가 첫 번째 픽셀에서는 갑자기 검은색이 됐다가 세 번째 픽셀에서는 이제 다시 흰색으로 변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당연히 이제 극한 값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연속도 아닐 것이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게 어떤 저의 하나의 심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저거긴 한데 생성형 모델 쪽에서도 그 디스크리트하게 생성하는 케이스들도 많아가지고 어, 어, 그리고 또 디퓨전 같은 경우도 컨티뉴어스 이퀘이션에서 시작하긴 하지만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하면은 또 그 움직이는 게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런 것 저런 거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어, 약간 이게 왜 되는지 아직도 납득은 되는데 좀 인정이 잘 안 되는 약간 뭐 그런 상태에 있긴 합니다. 이래도 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그리고 또 그런 거보다는 사실 어 되게 되게 인상적인 톡을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만든 엄청 팬시한 모델들 뭐 LLM이든 아니면은 뭐 디퓨전이든 뭐 이런 엄청 팬시한 아키텍처들이 주는 효용도 있긴 한데 사실 그거보다는 어,
커진 데이터셋에 의한 효용이 더 크다는 얘기가 이거에 관련된 톡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데이터셋으로 쓰면은 어떤 모델을 쓰든 결국 비슷한 결과에 수렴할 수밖에 없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이 옛날에 만들어진 PCA 같은 엄청 애널리틱한 클러스터링 작업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라는 내용에 관한 톡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하고 있는 AI 혹은 인텔리전스라는 게 진짜 어, 인텔리한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또 문득 드네요. 그 말씀하신 거를 보고 어, 저희는 연속적으로 생각하고 연속적으로 모델링을 하고 저희가 보는 세상이 사실 눈은 2D밖에 안 되니까 그 2D 약간의 차이로 3D로 리컨스트럭션 해서 보더라도 저희가 그 상황 보더라도 그 주변 상황까지 머리로 다 구성을 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지능이죠. 그런 지능이 있는데 과연 저희가 만든 모델들은 그런 형태의 지능이 존재하는가, 어, 그런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모델링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어, 사실 네, 계속 있긴 했었습니다. 오늘 되게 주저리주저리 좀 디테일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좀 어, 돌아오면은 또 이제 3단계를 할 차례거든요. 근데 사실 3단계가 좀 저는 잘 엄두가 안 나서 혹시 해보신 분 계실까요? 아니면은 하고 싶으신 분? 이게 3단계, 다른 얘기인데, 3단계를 하려니까 그 2단계 심상 나눌 때 좀 적어 놓을 걸 하는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나눠주신 심상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당시엔 좀, 메이크 센스 안을 약간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렇네요. 어, 그러게요. 네, 다음부터는 그 4단계 필기함 스트레스를 일환으로서 줄게. 좀 해보고 싶었던 게, 아니, 해보고 싶었다기보다는 뭐 수학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는 하려고도 안 했습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함수의 정의는 이제 함수의 극한은 정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자극한 그 이제 연속이 아닌 경우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 몇 개가 있었잖아요. 뭐 이런 케이스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방금 배운 함수의 극한 그 정의를 통해서 이게 극한이 없는 케이스라는 거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걸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진짜 수학을 할 거라면 이거를 정의를 통해서 이 케이스가 극한이 없음을 보이는 것 그게 3단계에 해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직접 해보려고는 생각을 1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속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가 왜 연속이 안 되는지 정의를 통해 보이는 막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수학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트레이닝일 수도 있겠다. 약간 그 정도 하고 그냥 생각을 덮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저희 수, 함수의 극한, 함수 연속의 심상에서는 저게 안 된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안 된다는 거는 이제 느낌적으로 알겠는데, 그거를 수학적 언어로 엄밀하게 사수라는 게 꺼려진다라는 걸로 저는 들렸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는 감도 잘 안 오긴 하는데요. 근데 연역적으로 그냥 대충 하면 이게 그 델타가 주는데 엡실론이 안 줄어서
이게 극한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음. 저도 모든 막 엇미게 엡실론에 하는 대해서 거는 전혀, 성립을 네. 엇미기는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대충 내역적으로만 이렇게 좀 적당히 짚고 넘어가자 이 정도만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가지고 좀 네, 그 생각하신 게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그 생각하신 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틀리지 않게 적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어렵긴 한데.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를 해볼까요? 저희 심상, 음, 사실 저희가 나눈 심상들을 결국 다 톤다운 시켜가지고, 어, 결국 다루려고 하는 이그젬플은 지금 보여주신 그런 몇 가지 케이스들로 치환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뭐 사실 저희가 심상으로 다룬 것들이 정확하게는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이라는 개념도 들어있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함수라는 개념이 조금 더 많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떤 것들을 좀 추상화하는 과정에서 어, 뭐 함수의 관점을 좀 더 많이 빌려온 느낌이 들어서 일단 함수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결국 다룰 수 있는 케이스가 지금 어, 이참수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몇 개 없어가지고 결국 이런 것들을 좀 트레이닝을 해보면은 비슷하게 다 어,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지금 좀 해보려고 하는 거는 이그젬플을 요걸 이제 요 이그젬플을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이제 다음과 같은 fx가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요거를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이게 성립을 하는 식을 쓰면은 이렇게 저는 이제 이거 증명하려면 이거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P가 1이니까 1이면은 F1이니까 F1이라고 쓸게요, 우선. F1일 필요는 없고 극한 값이니까 그냥 L로 2라고 쓸까요? 하셔도 될 것. 네. 근데 음,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아니라는 것은 이 전체 명제가 거짓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하려면은 제가 알기로 양화사를 다 뒤집어서 어떤 엡실론이 존재하면은 모든 0보다 큰 델타에 대해서 이런 실수가 존재해서 근데 이거 이라고 쓸게요. F 아, 지정을 하지 말자고 하신 의도였구나. 이제 여기서 제가 알기로 이제 마지막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엡실론이 지금 저희가 Y축에서 잡고 싶은 거리인데 이거를 엡실론을 잡으면은 엡실론을 2분의 1로 잡아볼까요? 음, 그러면은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그, 이 어떤 델타를 잡든 저희가 그러면은 어떤 델타를 잡든 그 지금 이걸 잡잖아요. 이 부분을 잡는다는 게 지금 식에서는 1에서부터 델타만큼 떨어진 부분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반드시 이 엡실론 거리 구간보다 차이가 커지니까 음, 지금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모든 이제 양수 델 양수 델타에 대해서 이게 존재해서 이 구간 안에 들어오면은 여기서는 L을 2로 잡을게. 이거 F1이 2분의 1보다 커지잖아요. 이거를 혹시 최장훈 선생님 이거 시기 신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솔직히 저는 여기서부터 조금 막히는 편이에요. 네. 아, 이게, 음, 이게 막, 뭐를 뒤집고 할 때 약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조금 막히는 편이긴 해요. 네. 그리고 뭐, 그게 아니면, 여기가 이가 안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 두 가지 좀 코멘트를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로 어, 위에서 아래로 뒤집는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할 때 그 증명 접근은 보통 뒤집기가 어려우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그 정의의 시작이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 가능한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하는 엡실론 하나만 잡아주면은 끝납니다. 증명이.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굳이 이렇게 뒤집는 게 어렵다고 할지라도 뒤집지 않고 그게 가능하도록 한 엡실론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 이그젬플 같은 경우는 깡민 선생님께서 잡아주신 것처럼 되게 쉽게 잡을 수가 있고요. 되게 뭐 2분의 1로 잡든 뭐 어쨌든 차이값보다 작은 거를 잡든 뭐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접근을 모든에서 시작하면은 그게 사실 이제 뒤집는 거긴 한데 부정을 취하는 거긴 한데 조금 더 편한 느낌으로 접근을 할 때는 모든 거에 대해서 전부 보여야 되므로 어, 전부 알레 보여야 되는 하나를. 상황이니까 네 발레 하나만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여기 L로 일단 잡은 이유가
어,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어서이고 사실 1, 2뿐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수렴값이 없다, 극한값이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여기를 L로 적어 놓은 거였고 사실 1 또는 2가 아닌 L 값에 대해서는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해도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네,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잘 적어주셨는데, 보신 것, 여기 적어주신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크기가 2분의 1보다 커지도록 하는 x를 언제든 하나 잡을 수 있어가지고, x는, fx는 2로, 수렴하는 극한값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제가 여기 소리에서 약간 진짜 솔직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점을 공유를 드리면 마지막에 그냥 이에 대해서만 이거를 보였잖아요. 근데 사실 증명을 완벽하게 하려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L이란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를 보여야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만약에 연속에 대해서 이건 아니야라고 했을 때는 그냥 F1 값인 2를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줘도 충분한 것 같은데 이제 극한값이라는 말이니까 그냥 이제 자극한, 우극한이 뭐 L1, L2인데 얘네가 다르니까 어 2분의 1이라는 엡실론 값에 있어서 그걸 만족하는 L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어까지 가야 명확한 증명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여기 부분이. 만약 연속이다 했으면 이걸로 딱 충분한 것 같고요. 네. 음,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해봐야 되긴 하는데, 지금처럼 이에 걸려 있는 경우에 이거 먼저 마무리를 좀 짓자면은, 이거 지금 다른 말로 쓰면 x가 이 사이에 있다는 건데, 동시에 x가 이거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다시 x축에서 다시 살펴보자면은, 여기가 1이고, 바운더리를, 여기를 델타만큼 잡고, 여기를 델타만큼 잡되, 이제 여기 1만큼을 잡고 있는 건데, 여기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는 오픈 인터벌이라서 이렇게 경계는 포함을 안 하는 상태인데, 지금 잡은 게, 음, 그러니까 저희가 잡은 이런 지금 저희가 앞에 모든 델타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델타의 거리를 얼마만큼 좁히든, 반드시 이제 이 구간 안에 어떤 x가 존재해서, 이제 이 식을 만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프에서 느낄 수 있다시피 이제 x가 그 음, 이제 이거 x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그래프를 다시 갖고 오면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제 델타를 얼마만큼 잡든 항상 이제 이쪽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fx와 EY 거리가 항상 2분의 1보다 크게 돼가지고 이게 만족이 되거든요. 아, 아니지. 왼쪽이어야 되겠네요. 착각했습니다. 왼쪽. 이제 여기에 있는 x가 존재하면은 이렇게 바운더리를 이쪽으로 잡으면은 항상 이제 fx와 f1의 거리가 2분의 1보다 크잖아요. 이제 이게 저희가 잡은 엡실론이니까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것 같고 안성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 l을 1도 아니고 2도 아닌 걸로 잡는다는 말씀이시죠? 이 y 값을. 어, L이 뭐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뭐 그렇게 잡는다는 접근보다는 그냥 이제 자극한 방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값은 1이 나와. 근데 우욱한 방면에서 봤을 때는 저 조건을 만족시키는 값이 2가 나와. 얘네는 결국에 이제 엡실론을 2분의 1로 잡았을 때 그 엡실론 범위 안에 드는 값이 아니, 이 두 값은 그 엡실론 입장에서 같은 값이 아니니까 L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 라는 결론을 내고 싶은 거거든요. 아, 음, 이게 지금 예시처럼 우욱한이 그냥 유니폼하게 이면은 이제 박강민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이 fx-2가 제가 말했던 그 우욱한에서의 결과를 보여주는 식이긴 한데 이제 이렇게 증명을 했을 때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렇게 이렇게 잠시만요. 제가 컴퓨터여 가지고 이렇게 극한 값은 있는데 연속이 아닌 거에 있어서 이 F1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네. 이제 좀 제너럴하게 증명해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닐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긴 합니다. 케이스 잡아서 뭐 1일 때, 2일 때, 아니면 그 사이 값일 때, 뭐 아니면 1보다 클 때, 1보다 작거나 2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케이스 나눠서 하나씩 해보면은 안성민 선생님 말씀하신 이게 섞여가지고, 고려하신 거랑, 안성민 선생님 제안해 주신 거랑, 박광희 선생님이 해주신 방법을 이렇게 콤비네이션 하면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이제 깔끔한 것 같긴 합니다. 다 보여주면서. 그, 제가 일부러, 문제를, x는 1에서 2로 극한값을 가지는가, 뭐, 1로 극한값을 가지는가, 이런 식으로 되지 않고, 극한값을 가지는가라는 걸로, 문제가 적어져 있잖아요. 그 얘기는 안성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극한값이 1이 아님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2가 아님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는 x는 1에서 극한값을 가지지 않음을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통 그 맞다고 하고 어, 약간 모순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fx는 x는 1에서 극한값 l을 가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정의를 통해서 모순을 밝혀내는 형식으로 어, 하면은 굳이 저희가 L을 L은 1, L은 2 이런 식으로 잡지 않아도 모든 L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경우에는 L 하나 잡아놓고 그 L이랑 자극한 값이랑 의 디스턴스 재고 L이랑 우극한 값의 디스턴스 재서 걔네는 로어 바운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엡실론에 한해서는 L이란 게 음, 존재가 불가능하다 이런 방향으로 결국에 진행이 돼야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들 동의하시나요? 아니면은
제가 지금 이해한 상태는 이 좌극한, 우극한이 따로따로 존재하는데 걔네가 같지는 않은 경우로 한정해서 그 그냥 그것만 허용된 게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이 각 그 차이가 있을 경우에 그 정보만 가지고 저희가 극한값이 없다는 걸 도출하자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거든요. 아예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어, 저는 일단 자극한 우극한이 다를 때 극한값이 다르다라는 거를, 먼저 증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를 쓰려면은. 근데 네. 그렇지 않을, 자극한 우극한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증명을 하려면은 그냥 정의로부터 순수하게, 어, 이제 가정을 fx는 x는 1에서 극한값 l을 가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극한값 l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지금 맨 위에 적어주신 것처럼 정의가 적히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의미의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fx-l이 엡실론보다 작아져야 되는데 fx는 l이라는 극한값을 가지니까 그렇게 가지지 않게 되는 엡실론 하나를 예시로 들어가지고 갈래를 찾는 거죠. 혹은 여기로부터 모순을 유출해내면은 저희가 처음에 fx는 x는 1에서 극한값을 가진다라는 그 스테이트먼트가 틀린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증명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는 음,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지금 바로 하려면은 어, 좀 이것저것 끄적여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거를 L을 그냥 아무 특정 대상, 그러니까 특정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고 그냥 L이라고 쓰면은 이걸 어떻게, 뭘 이용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저희가 보이는 이 함수 개형, 이거를 이용해야 되긴 할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이거를, 사용을 해야죠. 네. 음, 그러면은 저는 이거에 이 대해서 L이, 방금 말씀해주신 말씀하세요. 네, 말씀해주신 방법으로 그냥 진행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L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정의를 쓰면 저 이제 그 정의역 부분 그 부분을 이제 뭐 x-1 마이너스 델타보다 x-1이 크고 그리고 x-1보다 델타가 작은 상황 이 두 개의 상황으로 이제 나눌 수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좌극한 우극한이 거기서 이제 도출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두 개가 다르다는 게 이제 보여지니까 그러면은 결국에 모든 L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어떤 L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L도 그 존재할 수가 없다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전달이 음. 됐나요? 네, 어떤 취지이신지는 알겠는데, 그게 될까 싶기는 해요, 지금. 제가 한번 약간 써볼게요. 이해, 제가 음, 느껴지게. 네. 지금 이게 핵심인 건데, 얘를 나눠서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답이 나오는 게 이게 1일 때죠. 오른쪽은 1이니까 이거 그리고 두 번째로 0 마이너스 1 베타 이거면은 1이 아니라 인데
근데 1번과 2번이 그 뒤에 있는 부분은 다 수식이 똑같아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저 위를 참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fx-1이랑 l이라고 두는 게 낫겠네요. fx-l이 엡실론보다 작다. 그 부분이 위아래가 동일하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 아, 아. 아,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쵸. 진짜 우리의 함수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 L이 그 둘 중에 하나는 뭐 존재가 안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런 이걸, 이제 실제 근데 이게 위에 거랑 동치인가요? 저희가 쓴 함수의 정의와? 그러니까 이게 극한의 정의와? 극한값이 L로 이게 존재한다라는 게, 올로 연결이 엔드가 아니고 올로 돼야 되지 않나요? 아, 엔드가 돼야 되나? 전, 엔드 맞는 것 같습니다. 엔드일 것 같습니다. NEX라서. 네, 네, 그쵸, 네, 네. 네, 엔드. 근데 이게 5월이든 엔드이든 함수의 저희가 말한 극한의 정의랑 좀 다른 것 같은 게, 이거는 저희가 쓴 이 케이스도 만족하잖아요. 저희가 그려놓은 불연속 함수. 유성준 선생님이 그려놓으신 거, 이거 만족하지 않나요? 아, L이 각각 따로여야 되는데, L이 지금 같은 걸로 썼으니까, 아, 그래서 동시인가? L이 같은 아, 기호라서. 이게 지금 지금 엔드, 일단 엔드로 잡혀야 저희가 되는 것 같고요. 아, 네, 엔드로 잡혀야 돼요. 네, 엔드 맞어요. 네, 네, 근데, 네, 이 L은 고정이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일단은. 그러니까, 아, 글식에서 저희가 쓰는 L이 proof by 같아야 되니까. contradiction을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L이 맞아요. 존재한다가 이제 저희의 가정이라서 그래서 음, L은 하나만 딱 이제 놓고서 시작을 하는 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을 저희 함수에 좀 더 이제 반영을 해서 적으면 위에는 1-L이 되고 밑에는 2-L이 되잖아요. 저 fx-L이. 그랬을 때 1-L 플러스 2-L은 2 엡실론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수식이 나오게 돼요. 근데 1-L 플러스 2-L은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2-1보다 커야 되고 그러면 엡실론을 2분의 1로 잡으면 이 조건이 만족이 안 돼서 모순이 되는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거든요. 아,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네. 그 지금 박강민 선생님 적어주신 식 두 가지 있잖아요. 엔드로 묶여 있는 거. 네, 그 위에 거의 fx-l은 결국에 1-l이 되잖아요. 네, 밑에는 2-l이 되고 네, 일단은 저희의 지금 가정에서 이 수식은 맞아야 되거든요. 리밋 포인트 네, L이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 얘네 두 개를 더했을 때 1-L 절대값 더하기 2-L 절대값이 2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수식이 나오잖아요. 음, 네네. 그, 어, 잠시만요. 밑에 적은 이게 뭐죠? 3-2L. 아, 이거 합친 거예요. 절대값 빼서. 음, 삼각 그거 적용시킨 거 아니에요? 이름 뭔지도 모르네. 네, 제가. 네. 그, 아, 절대값 씌웠어야 되는.
지금 저 다 풀었는데 혹시 요거 적어도 될까요? 네네, 정말 좋습니다. 그 시작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극한이 L이라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저희 그냥 정의 그대로 일단 써놓고요. 이렇게 되도록 하는, 이게 만족을 한다는 게 이제 저희 가정에서 픽스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 엡실론을 2분의 1로 잡고, 여기서부터 모순이 발생하면은 저희는, 가정이 틀린 거기 때문에 증명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음, 게 존재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풀어서 쓰면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요거 인 케이스랑, 두 번째는 요거 인 케이스로 나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요 식도 풀어서 쓰면은 fx는 이런 바운더리를 가지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 어, 보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조건에서 요런 경계는 fx는 1이거든요. 1보다 아래쪽에 있는 함수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fx는 1이고,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L, 1, 2분의 1 플러스 L이 나와야 되고, 요 식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fx가 2가 되는데, 요걸 이제 동일하게 풀면은 똑같이. 요 이번에는 뭐야? 조건에서 L은 요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모순이 발생했으므로 그런 L이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수렴값이 없게 됩니다. 지금 제가 서술한 거는 그 안성배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는 점을 조금 풀어서 쓴 내용이 되게 되는 거죠. 조금 헷갈린 있는 게 있는데 1번과 2번이 AND인 거죠? AND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모순인 거고. 이렇게 쓰면 안 돼. 네. 따라서 여기서 1번과 2번은 네.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데요. 네, 완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다른 example도 비슷하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어,
네, 연속인 경우가 조금 이제 달라질 것 같은데, 음, 연속은 이제 달라지는 포인트가 여기가 이렇게, 아, 이거 색깔이 좀 다르게 해서, 네, 여기가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런 함수에 대해서, 아까 최장근 박사님께서 써주신 요 함수에 대해서, 얘는 함수값이, 극한값이 존재를 하는데, 연속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그 차이, 그 미묘한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에서 봤을 때, 지금 제가 빨간 줄로 밑줄 친 그 등호의 유무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등호가 포함이 돼버리면은 그 오른쪽에 L을 기준으로 한 그 부등호에 등호가 하나씩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겹치는 부분이 딱 발생을 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겹치게 되면은 함수는 극한값은 그렇게 극한값이 되도록 하는 L이 존재하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이 등호가 빠지게 되면은 그 겹치는 게 사라지죠. 그렇게 사라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는 L이 존재하지 않아서 연속이 아니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전개를 하면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뉘앙스 때문에 등호가 있고 없고가 정의에 들어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혹시 잘 전달이 됐을까요? 지금 다들 너무 조용히 계셔가지고.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등호 말씀하신 게 제가 중간 놓쳐서 그런데 이거 네네. L이라는 포인트를 따질 때 뭐 등호를 보 이제 놓고 빼고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일까요? 어, 아니요. 그 L을 할 때 그 등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은 요 L의 조건 자체가 그 F1이 포함이 되는 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부등호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쪽 오른쪽에 있는 L을 기준으로 한 부등호가 요게 아니라 이제 조금 변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조금 변형 생긴 걸로 인해서 특정한 케이스에서는 함수 극한은 존재하는데 연속은 아니게 되는 지금 요런 케이스들이죠. 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엄밀하게 서술하려면은 또 어, 지금 한 것처럼 서술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음. 사실 너무 당연한 말이긴 하긴 한데, 네. 뭔가 저 이 케이스 그러니까 극한은 존재하는데 연속이 아닌 걸 보이려면 어 여기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면 전개가 너무 복잡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직접 해본 건 아닌데 그냥 극한값이 있다를 보여주고 X 극한값이랑 값이 다르다로 가는 게 뭔가 더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뭔가 여기 빨간색 둥을 넣었을 때 나열하기가 조금 뒤에를 막 나열하는 게 어려워질 것 같아가지고. 아,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위에 서술한 거랑 아래 예제랑 조금 달라가지고, 제가 좀 아, 섞여 네네. 있는 상태로 말씀드려서 조금 아, 혼란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위의 예제에서는 확실하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1번과 2번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으로 나누어서 얘네들이 이제 그렇게 만족하도록 하는 L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지금 확인을 한 거고, 음, 반대로 아래 example 같은 경우는 극한값은 존재하는데, 어, 음, 연속이 아닌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런 케이스를 보려고 할 때는 스테이트먼트가 첫 번째 극한값이 지금 여기를 L로 잡았을 때 함수가 L이라는 형태로 L이라는 걸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로 해서 음, 증명을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 함수는 어, x는 1에서 연속이 아니다라는 스테이트먼트는 이제 어, 따로 해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따로 해서 증명을 할 때 문제가 트리거가 되는 그 파트가 요 들어간 요 등호 파트가 이제 아마 문제가 트리거가 돼서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음.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요 등호가 들어가는 순간 1, 2번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 묶이게 되거든요, 식이. 그렇게 묶이고 나서, 엡실론을 잡게 되는 그거를 잡을 때, 요 묶인 식의 x가 1이 포함되는 그 식에 의해서 fx가 여기 L이 아니라 위에 있는 값으로 점프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L에 대한 부등식에 대해서 요 점프한 값이 그 차가 저희가 잡은 엡실론보다 크게 생기는 게 있겠죠? 그렇게 되는 엡실론을 예제로 잡고, 논리를 전개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x는 1이라는 그 포함되는 그 값에 의해서, 점프되는 그게 생기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잡은 엡실론에 유배되는 그 갭이 발생해서 문제가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요거는 살짝 좀, 일단 오늘 스터디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어, 원래는 이제 요거 다음으로 그 프로포지션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 프로포지션이 뭐냐면은 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스테이트먼트랑, 어, 어떠한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그 수열의 수렴값이 함수의 극한값으로 간다. 요 스테이트먼트가 동치이다라는 거를 이제 그거에 대한 프로포지션이거든요. 상당히 재미있는 프로포지션이기도 하고, 요 프로포지션을, 어, 스텝 1, 2, 3에 동일하게 갈지 아니면은, 이거를 어떻게 할지 지금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 볼까요? 아니면은 요거는 좀, 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거 1, 2, 3번 심상, 특히 이번 심상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현실적인 사례 케이스는 거의 다 디스크릿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실제 가진 사례는 거의 수열인데, 얘가 실제 그 연속에서 만족을 하는 거를 심상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 2, 3번으로 가면 조금 생각을 많이 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번에서 굳이 일상적인 거를 가져오지 않으셔도 되고, 수학적인 예제를 가져오셔도 너무 음, 좋습니다. 그게 본인이 생각하시는 프로포지션이든 정의에 좀 음, 부합하다라는, 잘 담고 있다, 정확하게는. 추상적으로 잘 담고 음. 있는 예제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그거 가져오셔도 괜찮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 3스텝을 한번 시도해 보는 걸로 하고, 한 주 동안 좀 간단하게 고민을 좀 해서, 어, 한번 다 같이 나눠보는 시간으로, 어, 다음 시간은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강인 MCT였나요? 그거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 네, MCT 맞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